화남초등학교 이번에 처음 옵니다. 그 말로만 듣던 명곡, 여기 명곡지구 맞죠? 제가 수목원 앞에서 늘 빠른 속도로 막 차들이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막 나오잖아요. 알아요? 여기 다리 건너서 계속 가면 수목원이죠? 수목원에서 이 수목원 앞에서 좌회전 확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잖아요. 제가 그래 저리 들어가면 뭐 있는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화남초등학교 이렇게 오게 돼서 지도 검색을 해보니까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지도 검색을 해보니까 명곡 지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여기서 저 넘어가다 보면 육교 하나 있죠. 육교 오른쪽에 보면 금강맨신이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그냥 가깝죠. 우리 와이프도 여기 화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화원하면 좋은 기억이 옛날에 화원고등학교 다니던 여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제 입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학생이 이제 화원고등학교에서 날았어요. 완벽한 아이였죠. 거의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인데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를 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얘가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수능을 이제 치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수능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전국 수석급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전국 수석이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초등엄마도 잘 모르실 텐데 그 수능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과 같으면 이제 과탐을 선택하게 돼 있죠. 과탐이 총 8과목이 있어요. 물리 1, 2, 화학 1, 2, 지구과학 1, 2, 그 다음에 생물 1, 2 이렇게 8과목 중에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4과목을 선택했는데 요즘 2과목 선택하죠. 이 선택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국 수석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근데 그 해에 이제 전국 수석급들이 각각 탐구형에서 한 문제 틀린 아이들이 전국 수석급이었죠. 화원고등학교 그 여학생이 그때 화학에서 한 문제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았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수능으로도 정시로도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이제 수준이었는데 수시에서 이렇게 서울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두려워서 이제 자꾸 자기는 이제 피를 보고 뭐 수술하고 이런 거 싫다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서울대 약대를 가게 됐어요. 그 여학생이 화원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30 가까이 됐을 텐데 졸업하고 교보생명사 하나 있는 무슨 연구소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배출하는 이런 이제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면서도 이제 제가 맡은 분야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이제 주제를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참맛을 나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하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교재 가지고 계신 분 거의 없겠지만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재 보시면 대구에서 유명한 이제 그 교수님들에게 의뢰해가지고 PPT를 다 이렇게 받았죠. 강의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교재가 아니고 강의를 이제 이렇게 교육청에서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이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분들로부터 그 PPT를 받아서 인쇄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자로 나눠드렸는데 공부에 참맛을 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서브 메뉴가 셋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요.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두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세 번째 주제가 자녀교육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무슨 주제로 말씀드릴까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적으로 방금 UF에서 꽂으면서 제가 처음 오니까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영어에 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영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영어에 큰 부담 없이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영어 잘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잘 같아요? 다른 학교 가니까 영어보다는 수학을 잘하게 생겼다 하더라고. 까칠하고 날카롭게 생겼다고 하죠. 저는 사실은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웠는데 저 비산동이라고 서구에 가면 슬럼가에서 그것도 이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다 못 키워가지고 우리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전부 돈 벌러 갔어요. 저도 제 첫 직업이 물론 알바도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첫 알바가 아이스케이크 장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저는 이제 인쇄소 사원으로 서문시장 근처에 가면 인쇄골목이 있는데 거기 인쇄소 사원으로 이제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일하러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경북대학교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초가 하나도 없죠. 영어 수학을 철저하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막상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좀 서글픈데. 그래가지고 제가 4살 때요,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아이 키워볼게. 당신은 먹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것만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이래.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아이를 키웠죠.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려져가지고 제가 이 부모교육을 지금 10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여기서 서부정쪽으로 가다 보면 그 송현동에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우치라고 있었어요. 요즘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부 뭐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하시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어린이 책만 좋은 그림책, 좋은 단행본만 잘 골라서 파는 서점이 대구에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 이제 송현동에 있던 어린이 서점이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4살 무렵에 아이를 이제 키우기로 한 그 해에 그 서점의 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우리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처음에는 강제로 서점에 따라갔죠.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 아이에게 유익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4살 때부터 매주 한 번씩 그 서점에 나가서 갈 때마다 약 7권에서 10권 정도의 그림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 아이에게 읽히고 또 다 읽으면 다시 다음 주에 또 그 서점에 가고 이렇게.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한 10년을 그렇게 했더니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자녀교육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중학교 2학년 때쯤 인터넷 서점들이 등장하면서 알라딘, 예스24 뭐 이런 서점들이 할인을 막 하는 바람에 동네 서점들이 다 어렵게 됐죠. 그때 이제 이 호세우치 책방 선생님께서 저보고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때 서점에서 받은 도움이 너무 크고 저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엄마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주 그 서점에서 이제 어머니들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만 되면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이제 어린이 책 읽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교육청에도 알려져서 저보고 어느 날 연수를 받고 이제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에 좀 다니라고 해서 제가 뭐 제 팔자에 없는 이 부모 교육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동네 선배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들 보니까 이제 자녀교육에 관해서 잘 모르고 답답할 때 보니까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난 다음에 노란 차가 떠나가고 나면 만세를 부르고 드디어 내 시간이다 하면서 올라가서 그저 밀린 태양이 후에도 보다가 뭐
며칠 지나니까 엄마들끼리 이제 바로 안 뛰어 올라가고 엄마들끼리 눈을 맞추대요. 그래서 그 버스 타는 자리에서 수다를 좀 떨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를 찍어가지고 꼬시더라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문트고 사귀어가지고 궁금한 거 묻고 막 이러면서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더라고요. 저도 4살 무렵부터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제가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알림장 체크하고 이런 거 다 제가 했거든요. 근데 노란차 떠나고 났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또 저도 좀 이렇게 펀치가 있으면 누님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든지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참 쉽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없어가지고 저는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어디 가서 물을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대구 시내에 있는 제일 큰 서점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엔 제일서적이었거든요. 제일서적 육아코너 가가지고 육아서적을 닥치는 데를 읽었어요. 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닥치는 데를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감이 딱 잡혀. 아 이거구나 이론적이지만 경험은 없었지만 거기 뭐 있는가 하면 첫째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무조건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이 서점을 다니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저는 정말 아이를 편하게 키웠어요. 학원에 한 번도 안 보내고 지금 우리 아이는 26 청년이 됐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녀요.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내신이 발레신이라 가지고 서울대학교는 떨어지고요. 발레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학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발로 친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외고 애들이나 과거 애들 가면 내신 발레신이라 하거든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모이면 내신은 별 이제 효과가 없는. 수능은요 상위 0.05% 받았어요. 문과를 이제 지원해가지고 지금 경영학과 다니는데 경영학과 수험생이 약 40만 명 되거든요. 한 학년에 보통 60만 명 되죠. 60만 명 중에 40만 명이 문과예요. 20만 명이 이과고 그러면 40만 명 중에 10% 하면 4만 등, 1% 하면 4천 등, 0.1% 하면 400등이죠. 우리 아이는 한 250등 했어요. 수능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제 이야기 잘 들으시면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고 그죠? 이렇게 아이의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이건 유전자도 작용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초점은 뭔가 하면 초점은 뭔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그죠? 사장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많은 엄마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너무 빨리 서두르는 거라. 여기는 좀 괜찮지만 저 아파트 밀집 지역 여기도 뭐 아파트 밀집 지역이긴 하지만 그죠? 수성구 범호동이나 아니면 요즘 신월성지고 시끄럽죠. 이런 데 가면 쓸데없이 엄마들이 모르고 불안하긴 하고 이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오버페이스 하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제가 주로 저학년을 담당하는데 이제 학교마다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 오늘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과목이 영어니까 뭐 수학도 엄마다 애 잡고 막 많이 실패하고 하지만 영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우선요, 바로 요 앞에 교실에도 영어 수업하더라. 방금 보니까. 그죠? 뭐 별거 없죠? 초등학교 영어 수업 너무 쫄면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이제 정규 교과 과목으로 편성하고 수업을 한 지 이제 몇 년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괜히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이러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에서 뭐 뒤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자녀 교육은 길게 봐야 되죠. 길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사회에 진출하려고 할 때 또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회가 또는 대학이 우리 아이의 무엇을 평가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평가하려고 하는 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전략적 사고라고 불러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면 맨날 설거지는 하다 볼일 보는 거죠. 예? 설거지거리 늘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내가 설거지 하려고 4년제 대학 나왔나 하고 신시한탄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다고 설거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설거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가족들이 건강하게 맛있는 밥을 먹고 나가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설거지거리예요. 자,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이나 사회가, 그죠?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평가하는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저학년 시절에 초등학교 때 무엇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수능이나 또는 수능 이후에 공인영어 시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뭘 평가하는지를 먼저 이제 딱 정확하게 알고 목표를 알고 다름질 해야 되죠. 꼬린 지점이 없는 달리기는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같은 데 보면 이걸 보고 향방 없는 다름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에 있어서 수능은요,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되는가를 제가 여기 보시면 수능령이라고 돼 있죠, 분홍색으로. 이거 미국의 학년이에요. 그레이드 5죠.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능영어가 출제된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초등학교 5학년에 국어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에 국어시험을 영어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단지 언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되면 이른바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어떻게 다른가 아시죠? 상대평가는 모든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워서 등급별로 9등급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4%는 1등급, 하위 4%는 9등급 이렇게. 중간에는 이제 상위 40%부터 상위 60%까지 딱 중간이죠. 중간 20%를 5등급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시험이 상대평가예요. 상대적으로 저 아이보다 잘했다 이거죠. 근데 절대평가는 뭔가 하면 상대가 얼마를 몇 점을 받는가 상관없이 그 수험생이 몇 점을 받았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100점 맞으면 다 패스죠. 그 폴로와 패스 또는 뭐 등급제를 할 텐데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는가 이걸 평가하는 시험이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쯤 되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잖아요.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수능 자체에 대한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대학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수학 영역의 비중을 훨씬 더 높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가려고 하겠죠. 자, 목표는 영어, 수능 영어의 수준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육 정책적으로 수능 영어는 어렵게 출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교육 부담이 가장 큰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를 높이면 빈익빈 부익 현상이 일어나서 돈 많은 이제 동네에서는 돈으로 돈질한다 하죠. 외국에 갔다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교육 부담이 굉장히 크고 영어 전문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집권 여당이 표를 못 얻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는 쉽게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기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자, 멀리 보고 당장 뭐 초등학교 시험에서 이번 기말에서 몇 개 더 맞을까 이런 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요. 길게 보고 영어를 언어로서 생각해야 되죠. 보통 많은 분들이 언어를 수학, 국어처럼 한 과목으로 생각해요. 과목으로 생각하면 교과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우고 해야 되죠. 단어 외우고 뭐 문법 공부하고 뭐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제 학습 부담이 커지고 이렇죠. 자, 언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야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어 교육의 목표를 어디 두는가 하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두는 게 좋죠. 거기다가 공부에 좀 재능 있는 애들,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영어 동화책을 좀 읽고 이러면 이제 공인영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또 안타깝게도 뭐 읽기라든지 이런 데 학습 재능이 별로 없고
운동 재능이 뛰어나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예체능 재능이 예술 재능이 뛰어나다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영어 동화책 읽는다고 막 고생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자기 기회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얻으려면 최소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야 되죠. 외국에 나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돼요. 축구를 잘하더라도 지금 영국에 가 있는 손흥민이라는 국가대표 선수 있죠. 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마추어 축구팀 감독인데 어릴 때부터 축구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항상 같이 영어를 시켰죠. 영어 회화. 그 의사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쉽게 적응하는 거라 선배 세대들보다 훨씬 더 적응을 빨리 하죠. 야구를 잘해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리그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동료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고 녹아나서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얻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의 목표를 최소한 의사소통에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켜왔는가 하면 이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엄마들을 덮고 있어요. 영어 교육은 어릴 때부터 빨리 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동네마다 어느 날부터 20년 전부터 이른바 영어 유치원 영유라는 게 생겼죠. 여기 영유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죠? 다행이에요. 저놈의 영유 보내려고 하면 한 달에 80만 원 이상 줘야 돼. 알아요?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어 유치원 같은 뭐 예를 들면 폴리어 학원, 원더랜드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최소한 70만 원 이상 주고 교재비 학원 뭐 하면 8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네 가면 난리죠, 난리. 유아 때부터 벌써 막 보내가지고 보통 막 적극적인 분들은 막 3년씩 영어 유치원 보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 해봐야 얼마인가 그게. 벌써 그것만 해도 한 3천만 원 넘죠. 근데 영어 유치원 보내는 분들 영어 유치원만 보낼 줄 알아요? 화상 영어로 또 뭐 이것도 하죠. 원어민 회화 이것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원어민들 불러가지고 집에서 또 리딩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교육에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이론이 수입돼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이게 뭔가 하면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시어리 해가지고 결정적 시기 가설. 인간이 한 언어를 배우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 이론을 이제 제안한 언어학자는 그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의 말이 딱 삭제됐어요. 그리고 사교육자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영어 교육은 무조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온 이 영어 전문 학원 광풍이 일어난 거죠. 우리 아이 유아 때부터예요, 그게. 우리 아이 지금 26이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영어 전문학원에 생긴 효시가 뭔가 하면 대중적인 영어 전문학원 ECC예요. 20년 ECC가 프랜차이즈를 막 내면서 막.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동네마다 다 영어 유치원 있어요. 웬만한 아파트 임대 가면 다 전국적 프랜차이즈 말고도 동네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개념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죠. 또 영어 유치원을 나오면 막상 영어 유치원 가가 사교육비 그렇게 많이 들여도 애들 영어 유치원 갔다 와서 동네 아파트 놀이터 가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놀아요? 한국말로 놀죠. 그러니까 애들 꼬마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5살, 6살짜리들이 바보 아닌 다음에야. 어이씨 내만 영어 학원 가서 고생하네. 유치원 동네 놀이터 가니까 다 한국말로 놀아.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엄마들 생각은 안 그렇죠. 이 비싼 영어 전문 학원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원어민들하고 이만큼 놀았는데 하면서 있잖아요. 여기도 막 선생님 영어를 막 하고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가 이것도 못 알아듣나 하고 막. 자,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영어 유치원에 갖다 바쳤어. 그럼 뭐 원어민들하고 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들은 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영어 전문학원에서 후속 프로그램을 밟아야 되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애들이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서 돌아와도 이른바 영어 전문학원에 가서 귀국 학생반이라고 있어요. 리터니 반. 모르죠? 귀국 학생반 막 웃네. 외국에서 원어민처럼 습득이 왔는데 한국 상황에서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담이나 이화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귀국 학생반만 따로 있어요. 얘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원어민들하고 맥도날드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노는 거라. 영어로 대화하는 거지. 그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자기 영어 실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을 그냥 놀리면 또 나가리 되죠. 미안합니다. B급 언어를 썼어.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영어 전문학원에서 초등 1, 2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또 프로그램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전문학원 가는 거죠. 영어 전문학원에 가면 뭔가, 그죠? 배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어 유치원 안 다닌 애들도, 안 다닌 집에서도 엄마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있다는데, 이거 그냥 놀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영어 전문학원 저런데 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어 전문학원 안 보낼 분들은 최소한 학습지라도 해야 되죠. 튼튼 영어나 뭐 윤 선생이나 뭐 하다못해 저렴한 눈높이라도 해야 불안감이 좀 덜하지. 그냥 뭐 가만히 대책 없이 놀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영어 전문학원의 이렇게 성행에도 나름 영어 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반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영어 학원 설명회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영어 교육은요 항상 학습자가 처한 영어 환경, 언어 환경을 먼저 판단하고 그 언어 환경에 따라서 교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영어 학습 환경 이론이라고 불러요. 학습자가 처한 환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EML이라고 해서 English as a Mother Language. 당연히 영어가 모국어인 환경. 이건 뭐 특별한 뭐 길이 별로 있을 수 없고 그냥 모국어처럼 습득하고 그 다음에 동화책 읽고 이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인 환경, 공용어인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나 인도처럼 그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모국어와 함께 영어를 같이 쓰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을 ESL, English Second Language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이가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뭐 집안에서는 이민을 갔어요. 모국어를 집에서 쓰지만 학교, 관공서 가면 다 영어를 쓰죠. 이 아이는 이제 ESL 환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 초등학교 갔다가 수업 잘 못 받죠.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면 방과 후에 ESL 코스라고 해서 학교에서 따로 편성한 그런 이제 수업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환경이 EFL. 영어가 완전히 모국어인, 외국어인 환경, EFL, 포린 랭귀지라고 하죠. 안타깝게도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중국, 일본, 한국이 바로 EFL 환경이에요.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자? 학습하자. 이게 우리나라 문교 교육 정책에 수십 년 동안 일관된 이론이죠. 환경, 이거 영어 학습 환경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중학교 가면 알파벳 배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 배우고 비동사 배우고 이러면서 단어는 빡빡이 하고 새가빠지 고생했는데 외국인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해산되고 이렇죠. 이 비극적이죠, 비극적. 그래서 영어 전문 학원들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은 EFL이지만 우리 학원에 와 있는 동안은 ESL이다. 이걸 보고 청담 같은 데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불러요. 동아시아적 환경은 EFL이지만 우리 학원에 있는 동안은 원어민들하고 영어로 뭐 시불랑거리고 하니까 이거는 ESL 환경이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런데 보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청담뿐만 아니라 뭐 이환이 뭐 그래도 영어 전문학원 제일 유명한 게 아발론이죠. 아발론. 들어는 봤죠? 구경은 해봤어요? 구경해보신 분도 있어요? 아발론은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사업기관이라. 해외에 무슨 큰 자본이 붙었어요. 아발론에 투자한.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수성구에 처음 상륙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난리를 치든지, 학원이 생기기도 전에요. 먼저 도로 네거리마다 프랭카드를 붙여가지고, 중학생 영어 경시대를 한다고 막 난리라. 마케팅은 그러잖아요. 그래 6개월 만에 수성구에 아발론이 딱 문을 열었어. 나중에 있다가 한 5년쯤 지나니까 5년도 더 지났지 달서구에 하나 생기더라고. 원래 7곡에 생겼대.
이런 전문 영어 학원들은요, 아무 데나 안 생겨요. 명국지구에 절대 안 생겨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의 정책은요, 프리미엄 마케팅. 한 구에 하나, 그것도 교육적으로 뛰어난 동네마다 한 구에 하나 프랜차이즈. 그래가지고 아발론 같은 경우는요, 아발론 청담 이런 애들은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그죠? 70개를 안 넘어가요. 적은 데는 40개에서 70개 사이. 고급 마케팅을 하는 거죠. 갈락하면 이제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야 되지. 뭐. 지하철에서 개통도 안 했죠? 지하철 개통하는 사이에 우리 애들 중학교 가겠다. 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이 이렇게 고급 프랜차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렴한 프랜차이즈가 또 있어요. 동네마다 하나씩 프랜차이즈 정책을 쓰는 GMB. 그 다음에 요즘 또 뭐 동네마다 또 문 열고 있는 뭐 뮤엠 영어, 뭐 센트럴 리딩, 뭐 이런 것들이 이른바 영어 전문 학원들을 대표하는 전국 브랜드들인데 이런 곳들이 전부 이제 청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어 학원에 와 있는 동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구가 또 유독 대구를 근거로 한 영어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등장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라이트크 외국어 학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이게 대구 거죠. 또 딩딩당 이것도 대구 거예요. 또 문강 벌써 이름부터 참 큰 추리하게 지었죠. 문강 이게 뭐예요? 영어를 학습하겠다는 거라 애들 뒤지도록 학습시키겠다. 이게 학원 이름이 딱 나와 있죠. 문강. 그 단어 뭐 고학년 되면요 하루에 뭐 80개씩 100개씩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고 막 엄마들 대신 해가지고 막 엄마들 그런 걸 좋아해. 도모동 가면요 문강에서 안 되면 예일에 보내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막 독종처럼 막 저기 우리 신월성지구 가면요 독종 수학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학원이 뭐 느낌부터 벌써 엄마들이 원하는 거죠. 대신해서 애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주겠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이렇게 영어 유치원, 영어 전문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을 1년 다니고, 그 다음 영어 전문학원 다녀서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닌다고 계산하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원 다닐 시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영어 사교육비가 보통 한 4천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아까 해봤죠? 영어 유치원을 다녀도 1년에 100만 원씩 하면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하면. 근데 그 영어 유치원을 1년만 안 다녀요. 형편되는 동네에서는 몇 년씩 보낸다니까. 사교육비 부담이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난 엄마들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오래 놀았으니까 하늘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근데 다 자녀들의 현실은 어때요? 땅바닥을 기고 있어요. 뭐 지금 아직 저학년에서 실감 안 나죠? 우리 애가 땅바닥을 기고 있는지 어쩐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영어 전문학원을 다니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멍 때리는 기술을 배워요. 아직 저학년이라서 뭐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사교육에 종사한 유명한 분 있죠. 이범이라고 교육 전문가. 이런 분들이 대치동에 오는 아이들 다 그렇대. 대치동 애들이 훨씬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근데 5% 정도는 우리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는다. SR 있고 유전자 좋고. 나머지 95%는 어쩐다? 전기세 내려온다. 자, 그래가지고 이 대치동 엄마들이,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 수천만씩 갖다 바치고도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바닥을 기니까, 그 다음 나온 플랜이 뭔지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조건 외국에 나가서 2년을 살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해에 10,0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조기 유학을 갔잖아요. 실제로 한때 많이 나갈 때는 15,000명 가까이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서 2년 살다 오면 돼요. 유아들은요 3개월만 있어도요 원어민처럼 놀아요. 실제로 제 친구 하나가 교환 교수로 아틀란타에 갔는데 제가 나중에 아틀란타 가보니까 걔가 4살이었는데 레고 놀이를 하는데 영어로 노는 거라 간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영어로 레고 놀이를 해요. 한국 놈이. 웃기죠. 그러니까 갓보면 끝장인 거라. 미국에는요 거지도 영어를 해. 알아요? 아니 보니까 이게 홈리스들이 목걸이처럼 해가 이건 라면 박스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4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2년 딱 있으면 영어 착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른바 기러기 아빠 현상, 가정 해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영어를 얻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건 아주 쉬운 일인데 비용이 너무 크고 대가도 혹독하죠. 아이들이 가족 안에서 따뜻하게 자라야 될, 애정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야 될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떨어져 있고요. 가족의 따뜻함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국 문화에 노출돼가지고 막 이렇게 슬픈 일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아빠 자살하고 막. 한 해, 2008년인가? 2000 몇 년이고. 여기 보면요, 2005년에서 6년 사이에 14,000명이 요 위에 그래프가 초등학생이에요. 14,000명이 외국에 나갔어요. 이른바 조기 유학 때문에. 갑자기, 근데 딱 하다가 여기서 확 꺾이죠.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영어를 사용하고 이런데도 갑자기 급감했어요. 왜 급감했는가 하면, 이건 제 분석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2008년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와요.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융비용 이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집을 주는 것이 훨씬 낫게 됐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다 집을 주고 전부 막 전세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게 생겼어요. 미국 캐나다 쪽이 돈이 너무 많이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못 간 이유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그죠? 이 환경이론을 뛰어넘는 주장이 나왔어요. 뭔가 하면 환경에 따라서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해야 한다. 그래서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뭐 빡빡이 하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아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꼭 외국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우리나라에 앉아서도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시작된 거예요. 대표적인 분들은 외국에 그 특파원이나 상사 주재원이나 교환교수로 나갔던 사람들이 자녀들 데리고 가잖아요. 한 2, 3년 살다 오니까 애들이 이제 영어를 원어민처럼 습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나라에 있는 영어 동화책, 영어 비디오 이런 걸 사와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귀국 학생반에 보내지 않고도 집에서 영어 비디오 보고 영어 동화책 읽고 이러면서 애들 실력을 유지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집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른바 울산에 사는 어떤 아줌마, 대화명이 솔빛 엄마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울산에 사는 어떤 아줌마인데 대화명이 솔빛 엄마. 제가 활동하던 잠손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손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겼거든요. 이 사이트에 와가지고 이 아줌마가 자기가 울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를 4학년 때부터 영어를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어에 노출시켜서 원어민처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방법을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 다 따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학습하던 방식으로 다 뭐 호작질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해도 대책이 없는 거야. 갈수록 학습 부담 커져요. 학원 다녀보면 알겠지만 매일 저녁마다 영어 단어를 외워도 또 잊어먹고 이러고요. 또 조금씩 커지면 문법 공부해야 되고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딱 그런 방식을 소개하니까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 그리고 이 아줌마가 자기가 아이를 키운 경험을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게 2005년도에 나왔는데 책이 엄마 영어 방송에 들려요. 이런 책이었어요. 저도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아줌마니까 예의상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서 읽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날 저녁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호작질 하고 있었구나. 그 당시까지 우리 애가 학습지 하고 있었거든, 학습지. 영어 학습지, 윤머라고.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요, 이 아이가 커서 10년 후에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까 말한 제일서적 가서 읽어봐도 영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미장원에 갔다가, 내가 커트하러 갔거든요. 근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탁자 위에 어떤 잡지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 그 잡지 이름이 앙팡이에요. 들어봤어요? 난 그런 잡지가 있는 거 그날 처음 알았어.
육아 잡지도만 베스트 베이와 쌍백을 이루는 앙팡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냥 뒤적거리고 있었죠. 내 순서 기다린다고. 근데 뒤편에 교육 섹션이 있는 거라. 거기에 어떤 네 페이지짜리 기사가 하나 났어요. 뭐였는가 하면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아우, 기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내 동공이 확 확대되면서 주인의 위치를 딱 파악했죠. 주인 아줌마 좀 있으니까 화장실 가더라고. 잘하시네. 그래 바로 제가 그걸 째가지고 미장원을 도망 나왔어요. 머리도 안 깎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했네. 그 미장원 못 가잖아. 거기 보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 고르는 법이 쫙 나와 있어요. 애가 어리기 때문에 시설이 아이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이런 변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뭐 그부터 해서 통학 거리가 짧아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들고 초창기에 대구에 막 영어 유치원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제가 주요한 영어 유치원을 4군데나 돌아다녔어요. 인터뷰하러. 우리 아이 데리고. 우리 아이 5살 때예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 해가 지니까. 근데 다 교육비가 일단 비싸고 환상적이더라고. 진짜 영어 유치원 괜찮아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데가 성서에 가면 그 푸른 방송 1층에 키즈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큰 도로 안쪽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고 1층이고 그러니까 로비에 막 쫙 카펫이 쫙 깔려 있고요. 영어 교실도 다 카펫 깔려 있고 볼풀 있고 막 이런데 원어민들하고 우리 꼬마들이 막 노는데 엄마들은 우아하게 로비에서 커피 마시면서 모니터로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다 볼 수 있는 거라. 야, 진짜 보내고 싶대요. 근데 다행히 제가 사는 데는 학원이라고는 꼬라지도 찾아볼 수 없는 앞산 밑에 남구 대명동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차가. 그래 할 수 없이 못 보냈어요. 차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비싸서 못 보내거든. 비싸서 못 보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차가 못 와서 못 보내면 좀 위로가 되죠. 그래가지고 차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 영어 유치원. 그때 간 게 딩딩당 본점이 효성타운에 있었거든요. 딩딩당 본점도 가보고 지금은 수성구로 이사 갔어요. 또 키즈클럽, 범물동에 막 생긴 뭐 매직월드인지 어쩐지 그것도 가보고요. 뭐 하여튼 여러 군데 다녔어요. 우리 애는 딩딩당을 제일 가고 싶어 하더라고. 왜? 인터뷰 가니까 바로 1층에서 스티커 주고 사탕 주고 이러니까 우리 애가 나 여기 다닐래 가면서. 근데 건물 낡았고요. 가파르고 밑에 소방도로 차 지나다니고 막 안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딩딩당도 못 가게 됐죠. 이시시 봉독점 가보니까 앞에 기존의 영어 전문 학원에 비해서 이시시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 학원비 15만 원 뭐 이랬는데. 그래서 결국 못 갔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근데 영어는 걱정이 되고 할 수 없이 내가 고민하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시에 우리 와이프가 사교육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동네 중학교 선생이었는데 제가 제안을 했죠. 이승엽이 나온 저 삼각 노타리인데 가면 대명동에 경상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근무할 때인데 제가 부탁을 했죠. 우리 와이프한테. 당신이 학교 가거든. 당신 학년에서 영어로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를 교무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가서 물어본 거라. 거기는 학원이 뭐 전문학원 이런 게 없으니까 다 학습지 하는 거예요. 전교 1등 7명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윤선생 한다 하더라고. 와, 이거다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윤선생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윤선생 영어 대명지국 뛰갔잖아요. 뛰갔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애가 너무 어리다고 다음에 오래.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빠가 난 지금 막 드디어 길을 찾았다 하고 헐레벌떡 뛰갔는데 애 어리다고 다음에 오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는요 나이는 지금 5살이지만 정신연령은 7살이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년 굽어가지고 밥 열심히 미기가 좀 더 키아가 6살 때 드디어 윤수행 영어 대명지국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솔빛 엄마가 발간한 책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를 만나기 전까지 5년 반 동안 성실하게 윤수행 영어를 했어요. 제가 관리해서 한 번도 이 윤수행 영어 교재를 밀린 적이 없어요. 우리 집 거실에는 캐비넷 몇 개에다가 윤수행 영어 교재를 막 신주 짠 듯이 모셔놓고 있잖아요. 한 번 듣고 나면 다시는 안 들어. 그래도 동네에서 후배들 놀러 오면 좀 자랑도 하고. 여러분들 뭐 집에 가면 전집으로 도배해놓고 막 아주 훌륭한 인테리어 해놓고 있죠. 애들은 읽지도 않는 책을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거 잔뜩 사다가 막 장식해놨죠. 제가 꼭 윤수행 영어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파닉스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재밌어 하고요. 그게 5년 반이 갔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결국 학습 부담이 오는 거예요. 윤수행 영어에서 하는 말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이 말이거든. 이게 바로 이 FL 환경에서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문법, 독해, 회화, 작문을 골고루 이런 뜻이고, 요즘 말로 하면 세련되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이건 뭐 모든 우리나라 학습 프로그램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하루에 문장을 10개씩 외워야 돼. 지나니까 단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점점 커져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재래식으로 옛날에 우리가 하던 거하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교재만 좀 더 세련됐어. 영어 동화책 좀 끼워 놓고 뭐 이래가지고요.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대구광역시 그죠? 대표를 뽑혀가지고 윤석열 하는 애들끼리 전국대회가 있어요. 거기 대구 대표로도 나갔다니까. 알아요? 삼교육동에 가면 체육관 있죠. 실내 체육관. 거기서 대구에서 윤생 좀 몇 년씩 한 애들 다 모아놓고 과거 시험치들이 땅바닥에 앉혀놓고요. 듣기 평가를 한다니까. 그 듣기 평가에서 우리가 대구 대표로 선발됐어요. 올해가 뽑아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 충북 옥천까지 갔잖아. 충북 옥천에 가면요 윤생 영어 공장이 있어요. 테이프 만드는 공장. 거기 가면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최첨단 강당도 있어요. 공장 옆에. 그래서 지방에서 온 애들은 거기서 랩 평가를 한 거죠. 듣기 평가. 그 수도권 애들은 무슨 유명한 대학교 강당에서 전국 동시 듣기 평가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게 아니고 교재 한 번도 밀린 적 없고요.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해가 거듭될수록 아이고 외워야 되고 아침마다 모닝콜 와서 또 지랄하죠. 윤석영 관리교사가 아침마다 모닝콜 해요. 그럼 자다 일 나가면 전화기 들고 뛰가잖아요. 엄마가 전화기 들고 뛰가다 전화기 코드 빠져보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슨 전화기 사고요. 들고 뛰가가 애한테 주면요. 애는 또 도로 전화기 들고 또 티 나오네. 왜? 교재 찾는다고. 그냥 프리토킹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교재 보고 저쪽에서 읽으면 여기서 읽고 이러는 거라. 그걸 누가 못해. 그리고요, 우리 아이가 다닌 앞산 밑에 그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아요. 캠프헬리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동네 미군들이 좀 살아. 그래서 미군 꼬마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늘 놀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처럼 윤생영어를 5년 반 한 놈이나 영어 전문학원을 5년 이상 다닌 놈이나 그 학교 애들 누구도 그 애하고 영어로 대화를 못 하는 거라. 대화를 못 하니까 어때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쪽수가 많은 우리나라 애들이 그 학교 애들이 맨날 그 꼬마한테 모래 뿌려가지고 그 미국 꼬마가 울면서 집에 가고 이건 매일 반복했어요. 제가 이걸 잘 알거든요. 저는 축구를 늘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 동네 거친 애들이 괴롭히고 이럴까봐 일부러 동네 꼬마들 거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여름마다 내가 축구하고 이랬어요. 지금도 제가 축구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그 초등학교 운동장 돌아가는 사정을 내가 다 알아요. 맨날 그 철봉 밑에 모래사장에서는 항상 모래 뿌려가지고 미군 꼬마 울고 가고 이게 늘 레파토리라. 그래, 야, 이건 아닌데. 미국이하고 대화 한마디 못하는 무슨 이런 영어가 있나. 옛날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죠? 공부 열심히 한 분도 성문종합 영어 들고 제일 앞에 문장의 오형식 이 부분은 막 까맣죠. 하도 반복해가지고. 근데 뒤로 가고 뭐 관계 부사 캐사고 구화절 캐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허해지죠. 가고 맨날 빡빡이 하면서 막 외웠는데 지금 되면 다 까먹고 웃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50m 전방에 나타나면 혹시 내한테 기름 물을까 싶어서 여기서 장문하고 있죠. 장문. S가 뭐지? 주어잖아. V는 뭐더라? 동사. 그래. SV.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캐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 벌써 지나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미국 여러 번 갔지만 갈 때마다 내가 언어 때문에 개망신을 당해요. 근데 우리말 정말 잘하죠. 빠르고. 강의를 하잖아. 강의를. 근데 미국 가면 내가 아무 소용에서 벙어리야 벙어리. 음식 주문을 못해가지고 공항에서 식은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 줄 알아요? 이게 죽은 영어지 죽은 영어. 근데 우리 아이도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딱 그 책을 읽으니까 야 바로 이 길이구나. 제가 그날 그 책을 읽고 막 덮은 다음에 밤에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왔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괜히 개고생시켰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그해 여름에 애를 데리고 설득을 했어요. 야 이거 다 끊고 우리도 이래 하자 하니까 애가 아빠 확하놓고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하면서. 여러분들 애들 극하죠. 뭐 하나 끊으려고 하면 엄마가 화나서 끊으려고 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할게. 우리 애가 꼭 그 짝이었어. 할 수 없이 제가 애를 데리고 여름 방학 때 우리 꼼을 차 몰고 저 완도까지 가가지고 완도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하면서 계속 애한테 이제 신뢰를 주고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아빠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니를 잘못되게 한 적이 있냐 하면서. 그래 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그 충성스럽던 윤 선생을 끊고 드디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거라. 알아요? 엉뚱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아이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학습 과목으로서 영어를 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하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전에는 우리나라는 EFL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어 매체, 영어 동화책, 영어 DVD 뭐 널렸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영어를 얼마든지 원어민처럼 습득할 수 있다.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지금까지 다 하고 계시겠지만, 죄송하게 제가 거친 말로 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건 다 호작질이라. 원어민하고 놀고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하더라고. 영어 유치원을 3년 다니고 화상영어 채팅을 몇 년 하고 이런 엄마가, 제가 소개한 엄마표 영어를 자기 아이를 시켜보더니 하는 말이, 전에 우리가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한 건 접시물에 손가락 담그는 거였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야 되는데, 원어민하고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몇 마디 못 들어요. 놀기 바쁘지 뭐. 그래가지고 접시물에 손가락 담그는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언어로 습득하면요 탄탄대로예요. 영어 공부할 시간은 점점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죠. 자, 입에 타고 싶어요? 아니면 크루즈 타고 싶어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자, 이 두 길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가 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해요. 대학원에 가려고 하거나 사법시험을 치려고 하거나 로스쿨 의전 영어 점수를 다 요구해요. 그죠? 자, 대표적으로 토익이 가장 잘 쓰이죠. 토플은 유학 가는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적절한 이거 국내에 맞는 영어 공인 점수가 아니죠. 그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 가려는 아이들을 위한 시험이라서. 그래서 보통 국내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게 토익. 그리고 토익은 좀 뭔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국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탭스예요. 그런데 탭스는 서울대학에서 개발해서 몇몇 고대도 쓰고 하긴 하지만 모든 대학이 다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토익이죠. 좀 쉽기도 하고. 토익을 딱 쳐보면요. 이론적으로는 990점이 만점인데, 사법시험에서, 10몇 년 전까지는 사법시험에 1차 시험 과목에 영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문종합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금방 패스하죠. 왜? 사법시험 하는 애들은 대부분 공부 잘하고 명문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사법시험 영어를 치면 금방 패스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고대법대를 나왔는데, 40일 될 동안 사법시험 합격을 못한 거라. 1차 시험 맨날 합격하는데 2차 시험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국가가 모든 행정고시, 외무고시 모든 그 고시에서 1차 시험 영어를 없앴어요. 뭘로 대체할게요? 공인 영어 점수로 대체했어요. 토익 성적표를 내라 이거라. 그래서 사법시험에서 토익 성적표를 몇 점 요구해요? 700점 요구해요. 근데 신림동이 난리가 났어요. 고시촌이죠. 신림동의 노장 수험생들이 다 울면서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문종합 영어는 달달달 외우는데 토익을 딱 치니까 700점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다 울며 계좌 먹기를 포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토익은 듣기 495점 그리고 읽기 495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듣기 읽기를 해본 적이 있나? 성문종합 영어처럼 막 문법 공부 달달달 하고 단어는 외워가지고 읽기는 그래도 조금 되는데 듣기가 전혀 안 돼. 그래서 700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토익 700점 맞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 근데요, 엄마표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토익 700점은요 중학교 2, 3학년 되면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점수인데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에서 이제 엄마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사이트가 생겼어요.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 저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가 회원을 있잖아요. 거기서 맨날 우리말 게시판에서 그 글도 쓰고 이래가지고 제가 글 한 편 써올리면 맨날 10만원씩 주고 이랬어요. 우리 아이 현역 때는 고등학교 때인가?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은 사이트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제가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아빠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고
지방 부모로서도 유일해요. 별로 모르는구나. 잠수의 탑10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제 대한민국 잠수의 대한민국 그리운 벗인데 그리운 벗님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연속 서울에 코엑스 올라가가지고 잠수는 현들 대상으로 강의했다니까. 잠수에서 원래 강사 이런 제도 없어요. 잠수님이 책 낼 때마다 영풍이나 이런 데 와서 가끔씩 대구에서도 공개 강연하기도 해요. 책 많이 팔려고. 근데 이 사이트는 이제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사이트라서 그런 정보나 강의 같은 게 전혀 공개가 안 돼요. 유튜브에서 잠수네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 강의밖에 없어요. 아니면 DVD거나. 하여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엄마표 영어 핵심은 잠수네 영어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듣기 읽기를 왕창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아이들이 평가받는 공인영어 시험을 말하면 그죠? 토익 같은 경우 듣기 읽기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듣기 읽기를 왕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죠. 그리고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면 자연스럽게 쓰기와 말하기가 해결돼요. 이건 아주 쉽게 예를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되죠. 아주 예를 단적으로 들 수 있어요. 2년 전인가 겨울왕국이 개봉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겨울왕국 DVD를 사더라고. 좀 영어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당연히 영어로 보여주겠죠. 애들 영어로 다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재밌어서 보니까 거기 있는 대사들 다 외우죠. 대사 안 외우는 애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레디꼬라도 다 외워. 그래가지고 다 레디꼬 부르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그 당시에 부른 게 레디꼬예요. 다 개나 소나 다 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DVD를 좋아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요? 원어민처럼 되죠. 그 열심히 본 애들은 겨울왕국 다 보는데 막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따라하고 이러죠. 시중에 영어학원 중에 토스라고 있어요.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못 들어봤죠? 안타깝네. 토스라는 영어학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프랜차이즈인데 망했어요. 본사가 망했어. 토스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DVD를 빌려주는 거라. 그리고 집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그 DVD 애가 반복해서 보게 해요. 그럼 다 외우죠? 2달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해요. 무대에 올라가서 그 본 DVD를 재연하는 거죠. 하도 2달 동안 계속 그것만 봐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어민처럼 따라 말하게 돼요. 자, 이걸 보고 엄마표 영어에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미미킹이라고 불러요. 미미킹, 흉내내기. 엄마표 영어의 아주 한 분야에 불과한데 이걸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토스라는 어학원을 차렸어요. 한 달에 25만 원씩 내면 이걸 계속 반복시켜요. 근데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그거라도 너무 고맙다고 2달에 한 번씩 발표하면 초청하거든요. 가면 가서 막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면서 울고 있잖아요. 감동해가지고 막 우리 애가 영어를 저렇게 잘하나 싶어가지고 막. 근데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영어에 DVD 노출시키면요. 애들 영어를 아주 저절로 그리고 원어민처럼요. 재밌는 것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영어에 노출시키는 방법은 원어민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문은 닫고 지금 에어컨은 끈 것 같은데. 그래, DVD 노출시키는 가장 쉬운 방식인데 DVD 노출시키면 애들이 재밌어 하죠. 애들이 좋아하는 DVD를 주면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재밌는 영어를 하는 거지. 영어를 재밌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장기 기억화돼. 이 DVD에서 만난 단어, 어휘, 저 동화책에서 만난 어휘, 이게 계속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 안에 자기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장기 기억이라고 불러요. 근데 단어 빡빡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단기 기억이죠. 단기 기억은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이라는 걸 연구했어요. 수업을 받았어. 수업하고 돌아서 나가면 80% 잊어버리고요. 저녁쯤 되면 95% 잊어버리고. 그리고 토요일 되면 98% 잊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을 하라는 거죠. 단어를 외우는데 오늘 30개 외웠죠. 내일 30개 외울 거 하고 오늘 30개 외울 걸 또 외워야 돼. 3일째는 30개. 이렇게 하면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30개. 300개. 아니다, 300개인가? 맞아요? 900개예요? 아, 339, 900개. 아니, 그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걸 900개를 그래 매일 반복하게.
이렇게 해야 겨우 이제 좀 기억에 남거나 뭐 어떻게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애들이 좋아한 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말을 구사하게 돼요. DVD에 노출된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영어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모국의 애들 노출시켜보면 애들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이,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깐난하기 때는 엄마는 뭐 맘마 아니면 뭐 엄마 이런 말이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얘가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000번 들은 말을 한다 하더라고. 영어로 DVD를 계속 본 애들은 제일 먼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옵스. 왜 웃어요? 옵스, OOPS, 옵스. 우리말로 번역 구태에 하자면 이크, 에구, 뭐 이런 놀랄 때 하는 말, 발을 밟힐 때라든지 이런 말이 제일 자연스럽게 애들 입에서 튀어나와요. 아니면 오마이갓 또는 son of bitch 이런 거 알아요? 나홀로 집에 많이 본 애들은 son of bitch를 제일 자주 해요. 나홀로 집에 보면요, 그 꼬마가 집에 온 도둑놈 물리치죠? 그럼 도둑놈이 나중에 결국은 경찰에 잡혀가요. 그죠?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그 꼬마한테 욕을 하거든? 근데 영어에 DVD에 노출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드디어 우리 애가 뭐 영어를 알아듣는구나 싶어가 뭐라 하던데 하니까, 야, 개새끼야, 이렇게 했어. 악당이 잡혀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예? 주인공 꼬마한테 욕하는 거라. 이게 뭐예요? 화면을 보고 유추하는 거지. 화면을 보고 유추. 이렇게 하는 게 살아있는 영어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번 귀가 뚫히면요, 영어에 노출시키면 2000시간이 지나면 귀가 뚫혀. 한번 귀가 뚫히면요, 영어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대요. 처음에 이제 2000시간 노출하려면 적절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사교육 다 정리하고 하루에 3시간 노출시키면 2년, 하루에 2시간 노출시키면 3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귀가 한 뚫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DVD 볼 필요 없어요. 주말에 한번 그냥 재밌는 거, 홈즈 이런 거 있죠, 애들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시청하면 돼요. 그러면 감각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광고는 귀를 뚫어주는 거죠. 귀를 열어주는 거. 그리고 소통 가능한 영화가 되죠.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면 애들이 괌이나 이런 데 외국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애들이 다 해결해요. 엄마들은 공항에서 또 뭐 실용회화 조그만 포켓북 사가지고 막 저쪽에서 공항 직원이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미국 갈 때 대공항에서 책 하나 샀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기서 묻고 있는데 지금 책 언제 뒤져. 차라리 바디 랭귀지 하는 게 낫지. 근데 애들은 있잖아요, DVD를 통해서 영미권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대화해요. 그래가지고 체크인 다 한다니까, 꼬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이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최소한. 그죠? 읽기를 하면 이제 성적이 오르고, 공인영어 성적이 오르지만 읽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DVD에만 노출해도 그냥 의사소통이 되는 건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자, 주요 인증시험에서 토익 보시면 청해가 495점, 독해가 495점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했다는 탭스를 보시면 청해가 400점, 독해가 400점. 그리고 문법과 어휘는 각각 100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뭘 해야 될지 감이 딱 오시죠.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체를 파악하고 나면 지금 할 건 아주 쉬워져요. 쓸데없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아직 인지 능력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을 단어 외운다고 고생시키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 보통 괜찮은, 뭐 줄 선다고 대기한다는 영어학원들 가면 초등학교 3학년들 보통 한 30개에서 50개를 외워야 돼요. 그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아요? 저녁마다 엄마들 밥상 물려놓고 애 영어 단어 체크해야 되죠? 체크 안 하면 사교육비 드리는 효과가 없고, 또 학원에 가서 맞고 고생하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해보면 엄마들이 단어 외우고 있나 다 까먹지. 받아쓰기도 잘 못하는데 영어 단어까지 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뛰겠어요. 근데 비싼 돈 들이고 단어는 안 외우고 있으면 엄마들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한두 개 틀릴 때는 자로 손바닥 때리지만 계속 줄줄이 틀려봐. 그럼 어떻게 머리 쥐어받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엄마들 얼굴 뻘거해가 애 막 뒤통수 때리고 있고, 이때 아빠들이 퇴근해가 들어오는 거라. 지방 분위기를 살피죠? 벌써 지금 지뢰 밟을 것 같은
그러니까 뒤꿈치 들고 조심조심 피해가지고 지뢰를 피해서 숨줘요. 아빠들이 밥달라 소리도 못해.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것다 대놓고 뭐 와이프한테 뭐 이건 아닌데 했다가는 그러면 당신이 해라든지 하면서 막 뭐 덤태기 쓰기 딱 쉬우니까 아빠들도 몸살이고 조심하고 있는 거죠. 이 연마표 영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강력한 이론적 기반이 있어요. 이것도 뭐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 들어봤을 텐데 레드 이론이라고 하죠. 인간의 뇌 속에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노암 촘스키라고 지금 20세기를 대표하는 언어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레드라고 부르죠. 줄여서 LAD. 인간의 뇌 속에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모국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원어민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워서 언어학자가 계속 연구한 거예요. 지금 여기 화남초등학교죠. 화남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했죠. 그냥 눕혀놓고 뭐 엄마들 다 딴짓했어. 연습국 보고 설거지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뭐 그죠? 가끔 가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소리 나오고 뭐 지나가는 배추장사 아저씨 트럭에서 확성기를 떠들고 이런 게 애들 귀를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뭐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니까 애들 입이 터져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죽기 시작하죠. 자, 귀가 한 뚫피 나오면요 말이 터져. 말이 터지고 나면요 이건 후퇴가 없어요. 갈수록 말대꾸가 심해지죠. 원어민처럼 언어를 구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너 살 되면 엄마들 드디어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라. 이른바 보드북을 사줘요. 물어 뜯어도 안 찢어지고 하는 보드북 알아요? 딱딱한 책. 한 페이지에 뭐 자동차 그림 하나 있거나 과일 그림 하나 있거나 동물 그림 하나 있거나 이게 보드북이라고 불러요. 보드북 사다가 이제 기린 개사코 하마 개사코 코끼리 뭐 이거 하죠. 자, 이게 원어민처럼 원어민이 원어를 자기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먼저는 노출. 그래? 임계시간, 임계량 2000시간이 차면 말이 터져 나와. 자, 듣기가 되고 말이 터져 나오면 그 다음에 읽기를 시작해. 안 그래요? 읽기가 또 한참 된 다음에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쯤 돼서 이른바 신기한 한글나라 부르죠. 아끼고 싶은 분들은 신기한 한글나라 안 부르고 또 뭐 통문자 교육회가 막 카드 같은 거 붙여가 뭐 천장, 뭐 출입문 벼랑방에 막 붙여놓고 이러죠. 조합형을 할 것인가 통문자 교육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쓰기를 시켜요, 쓰기를. 자, 봐요. 먼저는 듣고, 그 다음에 말이 터져 나오고, 읽어주고, 쓰기를 시키고. 자, 이게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 영어 환경이 EFL이라고 찌랄하면서, 듣기도 안 시키고, 뭐, 알파벳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법 공부 시켜가지고, 그놈의 문법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고, 지금은요, 수능에서도 1년에 문법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올 때 3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문법 1년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중요한 용법이 나오죠. 20년 동안 수능이 시행됐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오잖아요. 중요한 용법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나온 기출 문제지만 풀면 문법 해결돼요. 문법 때문에 막 쫄고 뭐 이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엄마표 영어에서도 문법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저학년 엄마들이 지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의 뇌 속에 어느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최근에 증명됐어요. 독일의 그 뇌과학자들이 실어증을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어증이 뭔가 하면 말을 못하는 실어증도 있고 또 말은 하지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횡설수설하는 실어증이 있어요. 자, 전자를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 듣기가 안 돼서 그래요. 뭘 받아들인 듣기 영역을 관장하는 뇌의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예 말하기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그 영역을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불러요. 독일의 뇌과학자인데. 또 반대로 듣기는 되는데 말할 때 횡설수설하고 의미 전달 안 되는 그런 환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 꾸준히 연구해 보니까 그죠? 어떤 영역의 손상을 공통적으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로카 영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입력과 출력을 관장하는 뇌의 어떤 기관이 있는 거죠. 자,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이 뭐예요? 마우스나 키보드나 스캐너나 이거 다 입력 장치예요.
입력을 하면 출력되죠. 출력하면 꼭 프린트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모니터로 나타나는 것도 출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 게 정상적인 컴퓨터예요. 근데 선이 빠져있다거나 이러면 출력 안 되죠. 프린트 안 돼요. 그죠? 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한 표로 나타낸 거예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언어에 노출되죠. 근데 모국어로 배울 때는 노출되는 동안 반응이 없어. 애들 눈 껌뻑껌뻑 해가지고 뒤집기는 하고요. 모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간을 보통 침묵기간 이렇게 불러요. 약 2000시간 동안 한 언어에 노출되면 말문이 딱 터지고요. 말문이 터져 나오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어휘 사용량이 늘어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기간을 보고 침묵기간이라고 부르고, 이 침묵기간 동안 노출되는 언어의 양을 임계량,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2000시간 정도면, 그죠? 입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이거 다 실습해봤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실험했잖아요. 실험.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이에요. 그 아까 솔비 엄마가 엄마 영어 방송에 들려라는 책을 내고 유명해져가지고 잠순에 나갔어요. 지금 EBS 교육방송에서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가장 큰 서점 애플리스라는 영어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 한 게시판을 할당받아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엄마표 영어를 돕고요.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데서 활동하고 이러죠. 이분의 책은 이제 나중에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솔비 엄마가 나가고 나서 잠순회라는 사이트에 남아있던 나머지 찌개다시들이 갑자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시작했죠. 근데 잠순에 남아있던 엄마들이 훨씬 더 똑똑해. 솔빛 엄마보다. 다 명문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체계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유명한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이 출간됐죠. 이게 2008년인가 이런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2013년에 2권짜리가 한 권으로 묶어졌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통합 로드맵이라고. 이게 2013년에 나왔죠. 적어도 이 책 정도는 집에 사전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책 굉장히 두꺼운데 절반은 부록이에요, 부록. 부록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DVD 목록, 영어 동화책 목록, 뭐 전부 이런 영어 자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던 걸 계속 하더라도 결국은 DVD 보여주면서 영어에 충분히 노출시켜야 하고 또 영어 동화책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요약하자면 잠순의 영어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딱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이걸 보고 책에서는 잠순의 영어 3종 세트라고 불러요. 아주 단순한데 처음에는요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아까 아이들을 침대에 눕혀놓고 계속 우리말을 흘려들었다 했죠. 자, 그것처럼 영어라는 언어가 우리 아이 귀에 스쳐 지나가도록 배려하는 거죠. 이걸 보고 잠순에서는 흘려듣기라고 말해요. 옛날 성인들은 AFKN 뉴스 흘려듣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도 훨씬 나이 많은 세대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옛날에 미군 방송 있잖아요. AFKN. 그 뉴스를 계속 틀어놓고 듣고 이랬어요.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학생 때 주로 시트콤 같은 거 봤죠. 프렌즈라는 시트콤이 대유행했어요. 그래서 시트콤 보면서 영어를 계속 들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리잖아요. 초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것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DVD 노출인 거죠. DVD 말고도 있어요. 영어 방송도 있고 뭐 또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있고 이런데 가장 쉽고 화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흘려듣기 이렇게 말해요. 흘려듣기만 해도 의사소통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가을부터 여름 방학 때부터 비디오 보기를 시작했죠. 요즘은 DVD지만 우리 아이 때는 비디오였어요. 비디오도 처음에는 막 비디오 대회전 가서 빌려와가 자막 나오는 데다가 막 캔트지 붙여놓고 막 이러니까 애가 막 답답해 빛을 가다가 그때는 요만했거든요, 화면이. 근데 자막에 캔트지 붙이니까 텔레비 3분의 1이 가려지고 빛을 하더라고. 근데 잠순에 어떤 엄마가 아주 똑똑한 엄마가 크리넥스 티슈를 딱 뽑아가지고 크리넥스 티슈 딱 보면 반으로 접혀있죠. 그걸 자막인데 딱 갖다 붙여. 그리고 물을 딱 뿌려요. 그럼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크리넥스가 딱 붙어있다니까. 그리고 물을 뿌렸죠. 반투명해졌어.
자막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고 화면은 반투명하기 때문에 보이고 그래가지고 겨우 숨통 좀 트고 이렇게 막. 근데 그것도요, 엄마 시장 가거나 뭐 이러면 그냥 여기서 뛰고 보고 엄마 올 때 되면 또 물 뿌려놓고 이러거든. 그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나 타워 레코드라는 이런 중고 비디오 판매 사이트가 있어, 미국에 가면. 그 똑똑한 서울대 나온 엄마들이 그 요즘 말로 하면 직구 하는 법을 쫙 게시판에 올려놔요. 그럼 그대로 따라해가 클릭해가. 저도 미국에서 중고 비디오를 직접 샀어요. 혹시 돈 띄까 싶어가지고 절대 10만원 이상 주문 안 하고 10만원치 주문하면 비디오 6개 오거든요. 아마존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한국까지 우리 집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렇게 6개씩 이렇게 주문하고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잘못 오잖아요. 그러면 항의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영어가 돼야지. 그러면 할 수 없이 한 개 띄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가 DVD를 이제 비디오를 여러 가지를 보다가 고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이미 우리 걸로 대부분 다 봤기 때문에 시시해서 안 본대. 근데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 좀 봤죠. 예를 들면 뮬란이나 토이스토리나 뭐 이런 건 좀 봤는데 우리 아이는 주로 실사 영화를 봤어요. 그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게 뭔가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 5학년 가을 어느 날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났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겨울왕국 좋아하듯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좋아해가지고 무려 그걸 6개월 동안 사운드 오브 뮤직만 봤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저는 처음에 사운드 오브 뮤직 볼 때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유근순이 영어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노래 중에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이런 건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좀 어려운 노래들이 있어요. My Favorite Thing 이런 노래 있는데 이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건 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근데 얘가 계속 주구장창 밤낮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노래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모든 대사를 다 외우는 거라. 이걸 엄마표 영어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앞질러 말하기. 배우보다 지가 먼저 말해. 원어민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배우들의 발자국 소리까지 다 따라하고요. 그 사운드 뮤직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 영어 끝났어요. 발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요, 우리 애는 영국식 발음이 너무 좋대. 따뜻하고. 왜? 사운드 뮤직이 영국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발음을 먼저 들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영국 발음이 따뜻하다 해서 영국에서 만든 영화 많이 사줬어요. 예를 들면 프린세스 다이어리, 또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동화작가 로알드 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로알드 달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시공주니어에서 번역돼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이분의 동화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부 영화로 만들어졌어. 그 대표적인 게 마틸다라는 영화 있어요. 여자아이가 막 교장선생 걸리고 이런 악덕 교장선생 걸리는 거 애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게 로알드 달의 작품이에요. 전부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뭐 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이런 영화들인데 이게 전부 영국식 발음이죠.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아니 지금 26 청년인데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 와가지고 아빠 마이 리들 자이언트 이 영화가 개봉한대. 그 왜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고 가니까 아빠 내가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동화책 이름이잖아 하면서 이제 우리말로 시공주니에서 번역된 동화책 중에 마이 리들 자이언트니까 뭐고 이거 내 친구 꼬마 거인 우리말로 번역된 도서관에 가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책 강의가 아니라서 엄마한테 끔뻑끔뻑거리네. 시공주니라고 유명한 어린이책 출판사가 있어요. 단행본을 잘 만든 출판사. 거기서 번역되어 나오는 책들 중에 로알드 달의 작품 많이 있어요. 시리즈로. 애들 다 좋아해요. 한번 빌려서 읽혀봐요. 그 중에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고 있다니까. 그게 이번 여름에 개봉돼 나와요. 지금 영화로. 그 우리가 지금 대학생인데도 우리 그 가족끼리 보러 가자 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만큼 좋은 인상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시공주니의 작품 중에 로알드 달 작품 말고요. 다른 거 삐삐 롱스타킹. 그리고 그 유명한 어린이 동화책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동화책이 뭔지 알아요? 샬롯의 거미줄. 돼지와 거미 이야기예요. 그것도 시공주니에서 번역돼 놨어요. 자, 이런 게 다 영화로도 제작됐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흘려듣기를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되고요.
그게 흘려듣기예요. 자막 없이 DVD 보기죠. 요약하면 흘려듣기란 말은. 자막 없이 DVD 보기를 성공적으로 하면 한 두어 달 지나서 안정적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영어 동화책을 보면서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집중 듣기라고 불러요. 자, DVD 보기는 집중 안 해도 돼. 흘려듣기예요. 그래서 레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딴짓 하면서 영어가 집안에서 돌아다니면 돼요. 그런데 DVD 보기의 장점이 뭔가 하면 재미가 있으면 애들이 저절로 화면 앞으로 와요. 좀 지가 재미없다 싶으면 그냥 레고 놀이 하고 있고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근데 집중 듣기는 뭔가 하면 동화책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영어 공부의 핵심은 영어 동화책 읽기거든요. 모든 시험은 읽기죠. 읽기. 텍스트에 대해서 듣기와 읽기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영어 시험은. 그러니까 듣기는 저절로 해결되지만 읽기를 위해서는 영어 동화책을 자꾸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영어 동화책을 읽기 위해서는 처음에 파닉스부터 해야 돼요. 파닉스는 철자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파닉스 프로그램을 꼭 튼튼 영어나 윤생불러서 따로 안 해도 영어 동화책을 읽으면서 성우가 말해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거 요즘 웬만한 영어 학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딴짓 안 하고 이것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이 내 속에서 파닉스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하면 소리를 읽어주는데 어디를 읽어주는지를 애들이 눈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처음 물론 평균적으로 열흘이에요. 좀 늦은 애도 있고 빠른 애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동화책을 성우가 읽어줄 때 mp3로 읽어줄 때 엄마가 같이 젓가락이나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따라가야 되죠. 이렇게 어디를 읽어주는지 놓치지 않고 그래야 어떤 철자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애들이 뇌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한 열흘 지나면 나중에 애가 놓쳤더라도 엄마가 방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후다다닥 하면서 찾아. 이게 파닉스 작업이 뇌 속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집중 듣기예요. 집중 듣기를 계속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집중 듣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교재를 리더스북이라는 걸 사용해요. 리더스북이란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단어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놓은 책. 이런 동화책을 보고 리더스북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리더스북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ORT죠. ORT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도 있네.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는 말의 준말이 ORT인데 이제 그림 있고 한 페이지 한 줄씩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성우가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ORT인데, 자, ORT를 가지고 한다고 쳐요. ORT는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가면 한 페이지에 한 줄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계속 동화로 연결되죠. 근데 이 ORT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안 쓰게 돼 있어요. 왜?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단어 수를 제한해 놓은 거죠. 1단계는 예를 들면 50단어 이하, 2단계는 80단어 이하, 3단계는 100단어 이하, 이렇게 제한해 놔요. 이 시리즈를 예를 들어서 1단계의 ORT 영어 동화책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몇십 권, 몇백 권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몇 권씩 하면. 그러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뇌 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DVD에서도 나타나겠죠. 이걸 계속 출몰하는 의들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지 다 외워요. 그림도 있고 소리도 있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좀 어렵나? 영어 동화책 계속 들으면요, 그거 단어 다 외운다고, 문장도 외우고. 이게 집중 듣기예요. 이걸 왜 하는가 하면 나중에 성우가 읽어주는 mp3 없이 영어 동화책만 가지고 읽게 하기 위해서. 자, 단어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집중 듣기 했던 책을 성우가 읽어준 mp3는 틀지 말고 책만 주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읽을 줄 알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영어책 읽기죠. 자, 영어책 읽기 앞부분에 괄호 열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 이렇게 제가 생략해놨어요. 자, 이것도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아이가 집중 듣기 안 했던 것도 레벨이 비슷하다면 사용하는 의의가 똑같으니까 나중에는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도 읽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단계를 가지고 집중 듣기를 계속하게 되면 1단계에 나오는 모든 의의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성우가 읽어준 mp3를 빼도 읽을 수 있고, 또 이걸 몇 달 꾸준히 자기 입으로 읽다 보면 집중 듣기 안 했던 비슷한 레벨의 영어책도 읽게 되죠. 자, 이거예요. 이거가 1년 하는 거예요. 1년. 자, DVD가 자막 없이 DVD 보기가 안정되죠. 두어 달 지나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중 듣기를 하는 거죠. 성우가 읽어주는 영어책 읽기. 이걸 또 몇 달 하겠죠. 하고 나면
그 레벨의 어휘들을 아이가 다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자기 어휘가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mp3를 빼고 읽게 하는 거죠. 하루 일과가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두어 달은, 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몇 달은 자막 없이 DVD도 보는데 집중해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고 몇 달이 흐르면 살짝 집중 듣기를 추구하는 거죠. 집중 듣기도 또 몇 달 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한 6개월쯤 지나서는 뭐 해요?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를 또 추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보통 개봉 영화 같은 거 1시간, 러닝 타임이 1시간 30분이죠. 개봉 영화 하나 틀어주면 하루에 한 1시간 30분 영어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저는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아까 미국 꼬마가 맨날 모래 뿌려지고 울고 간다고 했죠. 윤석열을 5년 반 해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비디오 보기를 시작하고 나서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외국인 꼬마하고 노는 거라. 내가 그날 받은 감동을요. 이거는 전력을 다해서 아이 영어 교육을 해봐야 알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쪼아가면서 했거든요. 제가 만만하게 안 보이죠. 성격 까탈하게 보이죠. 우리 애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뚜껑 열렸고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애 나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일기장에도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고 막 쓰고 막. 제가, 예? 여러분들 그렇죠? 수학 공식에다 뚜껑 열려가지고 애 패고 막 문제집과 머리 때리고 막 문제집 쟤가 막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 없어하고 쓰레기통 쳐박고 막 이러죠. 공통적으로 병 하나 있잖아요. 충동 조절 장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고 또 몇 시간 되면 제정신 돌아오죠? 제정신 돌아오면 아까 막 쓰레기통 쳐박았던 문제집 꺼내가 또 펴고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뭐 어떻게. 그리고 또 방에 애 한 대 뛰가가 애 끌어안고 막 아까는 때려놓고 이번에는 울면서 막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그러면서 애 키우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난 내일 꼭 정신과 가야지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과 안 가도 돼요. 정신과 가도 대책도 없어. 이게 정기적으로 발작을 해야 뭐 약물 치료를 할 텐데 이거 뭐 언제 발작할지 모르죠. 시댁 갔다 온 날 이런 다음 날은 더 심하고 그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면서 또 애 속상하게 하면서 우리가 뭘 깨닫기도 하고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불안하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고 내게 있던 아이에게 요구하던 어떤 기준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요 사실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늙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 식물들 보고는요 늙어간다고 표현 안 해요. 익어간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식물들은 점점 익어가요. 더 맛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생각이 유연해지고 해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소통하고 이렇게 살면 이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거죠. 저는 자녀교육 아이를 키우면서 내게 있는 어떤 요소가 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힘들면 내가 내려놓고 힘들면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소통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26 청년인데도 진로와 관계되거나 뭐 위로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저한테 카톡해요. 돈이 필요하면 지금 엄마한테 카톡하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간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거 1년 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다음 1년도 똑같아요. 이거 하고. 다만 조금 비중만 달리 하는 거죠. 한 2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귀가 뚫혀요. 2년 차도 똑같아요, 사실은. 조금 세련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DVD도 그냥 애니메이션 막 틀어줬다면 이제 2년 차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가 보여. 그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틀어주면 돼요. 제가 할 때는 사운드 뮤직 좋아하는 걸 딱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에서 생산된 거 많이 찾아줬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애가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희한하다. 임마 이거 피아노 교실도 안 다녔는데 사운드 뮤직을 그렇게 좋아하대요. 그래가지고 사운드 뮤직의 모든 영화 대사를 우리가 전축에 연결해가지고 공테이프 꽂아가지고 녹음 떴어요. 요즘은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녹음할 수 있죠. 우리 시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재생기하고 TV하고 전축을 연결해가 노란 선, 빨간 선, 하얀 선 다 해가지고 전축에 공테이프 꽂아가지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은 그거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녹음 떠가지고 가족 여행 다니거나 체험학습 다니거나 할 때 늘 차 안에서 사운드 뮤직이 흘러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씩 우리의 생각날 때마다 제 모닝콜을 사운드 뮤직 중에 노래를 해요. My favorite thing. 애가 그 노래를 부른 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까 카다 말하는데, 윤석영어나 뭐, 아무리 해도 미국 꼬마하고 대화 한마디 못하던 놈이 비디오를 6개월 딱 봤는데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철봉 밑에서 미국 꼬마하고 놀고 있는 거라. 하루는 미국 꼬마가, 이거 제가 직접 현장 목격한 거예요. 미국 꼬마가 고개를 숙이더니 자기 다리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어요. 애가 굉장히 유연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지금 늙어가지고 흉내를 못 내. 고개를 자기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늘을 거꾸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멀멀하고 우리 애도 멀멀하게 하더라고. 그 장면이 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그 엄마가 뭐라 하더노? 하니까. 우리 하는 말이 뭐 별말 안 하대? 하더라고. 별말 안 하는데 니 뭐라고 죽기 대? 하니까. 아, 가가 모든 게 거꾸로 보인다 카대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가 다 알아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한 6개월밖에 안 됐을 때라.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살아있는 영어구나. 우리가 6학년 말에 갑자기 어느 날 지가 영어로 일기를 쓸 테니까 한 편당 2,000원씩 달래. 자발적으로. 왜? 하니까 지금 게임 마니를 충전한다고. 게임하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 쓰는데 2,000원씩 달래요. 그럼 매일 영어 일기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지 목표액을 딱 달성한 한 달 후에 안 하더라고, 더 이상. 근데 있잖아요. 이 영어 일기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스펠이 다 틀렸어. 아직 우리 애가 쓰기를 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펠이 다 틀렸다는 점. 다른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영어가 살아있다는 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쓰면 장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의 문화와 그저 역사를 그대로 DVD를 통해서 받아들인 아이들은 그냥 영어가 살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장문을 안 한다니까 주어 쓰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길을 묻는데 나는 뭐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이래 안 해.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너무 신기하고 기특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최근에도 한 말이에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영어가 지금의 자기 영어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가면요. 외고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문과애들 모여있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대원외국어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450명인데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중학교 때 거기 가죠. 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 해에 서울대학교 가는 놈들은 70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내신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은 내신 없이 수능으로만 가요. 우리 아이 때는 내신, 논술, 수능 이 세 것을 정시때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 많이 모이는 데서 내신이 다 발내신이죠. 그래서 대원외고등학교 애들이 한 70명 서울대를 가고 대부분 애들 어디 가요? 연세대 경영학과. 그죠? 약 7대3의 비율로 고려대 경영학과 이렇게 가요. 우리 경영학과 정원이 300명인데 대부분 외고 출신이에요. 거기서 우리 애는 지금도 자살하지 않고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외고 근처도 못 가봤는데. 알아요? 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한 영어가 진짜 자기 영어래. 다 래. 고등학교 때는 입시 영어 한다고요. 빡빡이 했죠. 쓸데없이. 그거 다 불안해서 한 거지. 별로 도움이 안 됐대. 그리고 대학 가서는 홍대에 가서 클럽 문화에 젖어간 논이라고. 또 군대 갔다 오니라고. 뭐 영어 공부 아무도 안 했어요. 작년에 지나가는 길에 두 가지 시험을 쳤어요. 아빠가 하도 로스쿨 해가지고 로스쿨 입문시험 하나 치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 가려면 공인영어 성적이 필요하거든요.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 얘는 로스쿨 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하도 찌랄하니까 한번 그냥 가서 쳤어. 근데요,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로스쿨 입문시험은 과목이 언어 이해, 논리 추론 요 두 과목이 있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0대 청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특히 언어와 논리 부분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죠. 교과서가 없는 시험. 로스쿨 가려면 이 시험을 반드시 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로스쿨 시험 치고 오더니, 시험 치러 가서 시험 고사장에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난 간지도 몰랐는데, 작년 여름에. 어떻게 간줄 알아요? 아빠 시험이 와 이리 쉽노? 다 맞을 것 같아, 이거. 그래 내가 딱 들으니까,
초등학교 때 생각나대. 초등학교 때 애들 있잖아요. 시험 기말 치고 나서 다 맞을 것 같다는 놈 채점하면 70점이다. 그렇죠? 근데 막 어렵다 하고 막 이건 틀릴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95점 하면 100점이거든. 우리가 꼭 그 짝인 줄 알았어요. 왜 이리 쉬운 거 다 맞을 것 같다. 이거.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진짜로 나중에 한 달 후에 인증샷 보내왔더라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화면을 7,500명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애가 120등을 했어요. 문과 최상위권 애들이 로스쿨 준비하겠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고대 정원이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 80명. 그러니까 최소한 메이저 로스쿨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지가 내한테 톡 왔대. 아빠, 내가 어릴 때 어린 서점 아빠한테 끌려다니면서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오는 거죠.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학년 때. 이건 제가 오늘 수학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생략하는데 하여튼 그 결과로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그죠?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경북대학교 로스쿨 올리면 110점 받으면 되는데 우리 애는 137점을 받았어요. 이 점수 차이가 얼마인지 실감이 안 나네. 초딩 엄마들이라서. 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뭐 딱 하면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근데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토익도 쳤다고. 토익.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애 자취방에 가면 영어 관련 책이 하나도 없어. 근데 토익을 쳤는데요 960점 나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친 데서. 만약에 교재를 가지고 학원에 다니거나 하면서 기출문제를 조금만 다루면 만점 가까이 맞는다는 뜻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비디오를 120편 봤어요. 그게 우리 아이의 현재 실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외국 한 번도 안 나갔는데도. 제가 그래서 입에 거품 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있는 영어 공부의 두 가지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학습하는 방식은요, 마치 돌탑 쌓는 걸로 말하면 돌 한 개 위에 한 개 얹는 거죠. 앞산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돌탑. 한 개 위에 한 개 얹으면 7, 8개가 맥시멈이라. 더 이상 못 쌓쳐요. 무너져요. 근데 저 마이산 같은 데 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돌을 막 한 바닥 퍼질러 놓고 그 위에 계속 돌을 쌓아가지고 막 몇 미터 이렇게 돌탑이 쌓여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면, 그러니까 영어에 노출시켜서 귀가 뚫히고 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이 표를 만들었잖아요.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듣기가 충분히 되고 나면 그 위에 그죠? 읽기 이런 걸 쌓는 거죠. 이렇게 쌓으면 있잖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성적이 요만큼밖에 안 드러나요. 빙산 알아요? 빙산? 빙산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겁도 없이 타이타닉이 거기 부딪혔다가 바다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에 침몰했잖아요. 배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학교 영어로는 실력이 별로 평가가 안 돼. 외국에서 10년씩 살다 와서 원어민처럼 말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 화원중학교 영어시험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냥 토종 화원 출신하고 성적이 별로 비슷해. 근데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요. 예? 기초가 튼튼한 방식으로 영어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그렇게 2000시간만 딱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이죠. 언젠가 해보고 지금 뭐 하던 호작질 해보고 잘 안 되거든. 저처럼. 아, 말을 못하는구나. 나중에 이걸 한계가 올 때가 와요. 그때 되면 제 생각이 날 거라. 아, 이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자, DVD 보기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재밌는 DVD를 보여주죠? 요즘 개봉된 게 또 뭐 있지? 하여튼 재밌는 DVD 무수히 쏟아져 나오죠. 이걸 보다 보면 애들이 재밌다는, 영어를 대하는 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되는 거라. 영어가 고통이다, 이렇게 하면 어렵죠. 영어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쉬워져요. 여자애들 같으면 바비 같은 거 보여줘봐요. 굉장히 좋아하더라니까. 재밌다는 느낌. 그리고 DVD 보면 노출 시간이 확보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꾸 보다 보면 아는 단어와 문장이 늘어나요. 여기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써놨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써놨어요. 시간이 흐르면 살아있는 표현이 가능해지죠. 이게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쓰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2년 이상 해가지고 귀가 뚫히고 나잖아요. 쓰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애가 가장 좋아했던 영어 동화책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100개 쓰게 하는 거라. 성인들, 대학생들이 영어 할 때요, AP 뉴스 받아쓰기라는 걸 했어요. 통신사 AP 알아요?
통신사에서 영어 뉴스를 1분 30초짜리를 사이트에 계속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브랭크 넣게 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프린트 해보면 뉴스 쪽인데 중요 단어에 갈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AP뉴스 내려받아가지고요. 갈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분 30초를 다 따라 쓰게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귀가 뚫히고 나면 이것도 가능해요. 성인들도 못하는 AP뉴스 갈로 읽기밖에 못하는데 성인들도 영어에 노출시켜서 귀가 뚫히게 되면요. 그 AP뉴스 그냥 받아쓰기 할 수 있다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 애가 가장 재밌어 했던 동화책을 하루에 한 쪽씩 뺏겨 쓰게 해요. 1년이면 300쪽 뺏겨 써요. 1을 빼고요. 300쪽 뺏겨 쓰고 나면 쓰기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해요? 좋은 동화책을 자주 읽으면 컨텐츠가 풍부해지죠.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술적인 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아니면 시중에 로제타 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보가면 90만 원에 팔죠. 자, 로제타 스톤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인터넷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공짜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로제타 스톤 보면 5단계가 타이핑하기야, 영어로 타이핑하기. 그거 쭉 하면요, 그냥 쓰기 끝나요. 영타 연습, 꼭 뭐 로제타 스톤 아니라도 영타는 되죠. 한매 타자 연습 알아요? 한매 타자 연습을 영타로 하면 돼요. 그런 거 연습도 되고, 쓰기 걱정 안 해도 돼요. DVD도 사실은 어둠의 경로로 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DVD를 사면 자막 선택 기능이 있어요. 애들이 막 지랄한다니까, 자막 보자고, 궁금하다고. 그럼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면 피곤해. 그럼 엄마들도 짜증나가다, 에이씨, 치아부락하고 막, 자막 보락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가리예요. 자막 없어야 되거든요. 영어 자막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가지고, 자막 파일을 지워야 되죠.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가서 영화를 다운받으시면 항상 동영상과 함께 자막이 같이 나와요. 다운돼요. 자막 파일 끝에는 SMI라고 붙어 있어요. 겨울왕국을 다운받았다면 겨울왕국.점 동영상 AVI 또는 MKV 또는 뭐 MP4 이게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과 함께 화질에 따라서 이 끝 이름이 달라지죠. 근데 자막은 다 똑같아요. SMI. 겨울왕국.점 SMI. 요거 싹 지워보면 돼요. 그러면 다시는 애들이 자막 못 찾아. 그래서 DVD 돈 주고 사지 말고. 그러니까 영어는요, 이 엄마표 영어는요, 진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공짜지, 공짜. 못 구하겠어요? 그럼 우리 연구소 찾아오시면 돼. USB 들고. 어떤 엄마들은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남편 쫄라가지고 서울에서 외장 하드를 한 개 사들고 우리 집에, 우리 연구소 찾아와요. 외장 하드에 우리가 구한 DVD 다 복사해 드리려고 하면 1박 2일 걸려. 노트북으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 대단하죠. 처음 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착해가지고 진짜 막 복사해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이래요. 어떤 분들은 아예 오지도 않고 택배로 외장 하드만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웃이니까, 그래도 제 강의도 한번 들었으니까, 차마 외장 하드는 좀 그렇고요. 대용량 USB가 있어. 64기가, 128기가짜리 또는 64기가인가? 64기가짜리 이런 거 사시면 애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한 수십 편 담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자, 대용량 USB에서 사서 들고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DVD 목록을 정해가지고 와야지. 그렇죠? 자, 보통 초등 저학년들이 시작한다면 DVD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DVD를 잠수해서 2단계부터 9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초등생들이 이 흘려듣기를 하려면 보통 2단계에서 4단계. 근데 초등들이 2단계는 좀 쉬워해요. 예를 들어서 까이유 같은 거 보면 까이유는 4살짜리 꼬마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초등들 되면 까이유 시시하거든요. 그러면 3단계나 4단계. 이게 2단계예요. 이게 장순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 단계별로 5개만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다 알죠? 뭐 알아요? 올리비아 이런 거 유명한 캐릭터 아니에요. 자, 이런 DVD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읽기를 할 때, 집중 듣기를 할 때도 같은 캐릭터가 있는 동화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리비아를 애가 DVD를 좋아했다면 동화책도 올리비아가 있어요. 리더스북이. 그러면 여기서 만났던 놈이 여기서 책에서도 주인공인 거라. 그래서 애들이 집중 듣기 할 때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죠. 이게 4단계예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바비. 뭘 좋아했다면 바비 DVD만 있는 게 아니고
바비 동화책도 있다고요. 리더스북에. 그러면 같은 바비를 구해서 읽기 하면 자연스럽죠. 연동되니까. 자, 아서 시리즈 남자애들이 많이 좋아하죠. 요즘 보니까 애들이 뭐 좋아하더라? 명탐정 코난 이런 거 좋아하죠. 엄마들은 DVD 하면 개봉 영화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 드라마들이 있어요. 미국의 교육방송이나 어린이 방송했던 시리즈 드라마들. 그건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5단계인데 5단계는 개봉 애니메이션. 이게 겨울왕국이죠. 프로즌, 토이스토리 뭐 이런 게 다 그죠? 개봉 애니메이션이죠. 개봉 애니메이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하고 읽기에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애들 DVD 자막 없이 보기를 유혹할 때는 개봉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4단계나 3단계로 내려가서 그죠? 동화책과 읽기와 연결될 수 있는 DVD를 계속 보게 하는 게 훨씬 읽기에 도움이 되죠. 이게만 가면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DVD 목록이에요. 이거 2단계죠. 여기 보시면 세스미 스트리트 이런 건 시리즈니까 그죠? 64편을 우리가 연구소에서 구했어요. 페파피그 시리즈는 우리가 구한 게 인터넷에서 구한 게 209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만 조금 할 줄 아시면 그냥 DVD 구하기는 아주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사교육비를 정말 전략하면서 영어에 노출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걸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 제목 있죠? 영어 제목.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유튜브 가서 메이지 시리즈라면 유튜브 가서 메이지라고 쳐요. 그러면 유튜브에 메이지 동영상이 다 떠요. 그럼 그거 애 보여줘. 그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판단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영어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 가서 샘플을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면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구하면 되는 거라. 자, 이게 3단계예요. 3단계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뭐고? 위니더 푸, 이거는 우리가 82편 구했네. 자, 이게 4단계예요. 4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만한 거죠. 초등 한 3, 4학년쯤 돼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죠? 아서 시리즈는 265편 구했어요. 그 아서 좋아하는 놈은 이것만 있으면요. 그냥 떡을 친다니까. 물론 다양하게 보는 것도 좋고, 반복은 아이한테 맡기되. 자, 이건요, 꼭 사진 찍을 거 없어요. 우리 연구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시면, 요 그대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한 다음에 검색해서 어느 걸 좋아하는지 찾으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잠수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려요. 저도 사실은요, 맨 땅에 헤딩했거든요. 근데 저도 잠수내라는 곳에서 다 이렇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진짜 사교육비 안 들이고 공짜로 수능 영어 만점 맞았잖아요. 자, 5단계.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12시네, 12시. 제가, 하여튼,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엄마들한테, 초보들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처음에 뭘 하면 돼요? 자막 없이 DVD 보기. 요게 안정되면, 뭐해요? 집중 듣기. 요게 안정되면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 요걸 하면 1년 차예요, 1년 차. 이걸 잠수내 적응 과정이라고 부르죠. 1년을 해보시면, 그죠? 뭔가 엄마들 스스로 눈이 뜨여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는 리더스북을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해요. 근데 리더스북은 보시면 어휘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죠. 어휘량이 비누 거품이 어휘량이에요. 어휘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더스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읽기 연습을 한 다음에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어휘량이 많은 이게 스토리북으로 가야 돼요. 보통 말하는 그림책이죠, 그림책. 그림책은 오히려 시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어가 살아있어요. 어휘를 제한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리더스북을 통해서 읽기 훈련이 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휘가 많은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어휘량이 풍부해지겠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우리 연구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다음 카페에서 대구부모교 연구소 검색하시면 제가 가끔 학교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다음 카페 들어오기 싫으신 분은 유튜브 검색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제 대화면을 검색하시거나 하면, 아니면 잠수내거 검색하시면 그냥 제 강의가 다 걸려요. 매주 금요일마다
주제를 정해서 엄마들하고 늘 강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이제 아까 이런 거 프린트해 가시면 되고요. 수학 공부나 책 읽기에 관한 제 다른 학교의 강의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필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연구소 어디 있는가 하면 진천역 있는 데 있어요. 가깝죠? 신을성지구. 한샘초등학교 알아요? AK 그랑프리 알아요? 네. 현대 아이파크 알아요? 네. 거기 있어, 거기. 그 내거리. 그 내거리에 그 AK 그랑프리가 지은 상가가 있어요. 그랑예빈이라고. 한샘초등학교 내거리에 파리바게뜨 있거든요. 그 2층에. 굉장히 가깝죠? 혹시 이제 이렇게 엄마병을 하시다가 엄마병뿐만 아니라 뭐라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이런 것들 제가 다 먼저 걱정하고 했고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 다 먼저 해봤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린이 서점과 잠수내의 큰 도움으로 제가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키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잠수내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고요. 옛날에 잠수할 때 종교처럼 했어요, 종교처럼.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어 동화책 들고 다니는 꼬마가 보이면 말 걸고 싶다니까, 니 혹시 잠수내 안 하나 하면서. 진짜로 그랬어요. 시내 교보내라서 교보서점 가서 애들이 책을 좋아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묻고 싶다니까, 니 혹시 잠수내 몰라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윤생영어 교재 우리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거 있잖아요. 제가 애 영어 비디오 보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큰 처남댁한테 연락해서 다 가져가라 했어. 그때는 우리 큰 처남댁이 막 감동해가 울면서 막 이 좋은 교재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시다니까 하면서. 그리고 아주 촌스럽고 소박하지만 비디오 보기를 시작한 거죠. 비디오 보기 120편이 우리 아이 영어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해외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대학 가고 나서 지금 해외 뭐 10개국, 12개국 뭐 이런 돌아다니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 짧은 시간인데 그 경험을, 감동적인 경험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고. 하여튼, 아까도 막 이제 막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막 화장하고 이러시던데, 이 귀한 시간에 막, 그죠? 화장도 못하고 막, 둘째 또 어린이집 보내고 오고 이러면 엄마도 바쁘시죠? 근데 이렇게 오셔서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 키우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카페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하신 분은 제 명함 필요하신 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요. 가능하면 우리 카페 게시판에서 물어보시거나 하면 저 말고도 먼저 이렇게 많은 선배 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면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이렇게 사양시키지 않고 살리면서 건강하게 아이들 키웠으면 좋겠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